최근 강릉에서 10대 6명이 또래 1명을 집단 구타하고 이 장면을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인터넷에 올려서 큰 파장을 몰고 왔었죠. 자, 10대 학교 폭력의 그 심각성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자, 강원도를 중심으로 한 학교 폭력 실태와 대책을 장채윤 리포터가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올해 실시한 도교육청 학교 폭력 실태 조사에 따르면 도내 학교 폭력이 뭐 하향 안정화 추세였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 예. 그 최근에 학교 폭력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오히려 또 학부모들의 불안감, 또 사회적 불안감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네, 강원도교육청이 올해 도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전체 학생 13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네. 그 결과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하향 안정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강릉에서 발생한 10대들의 집단 폭행 사건은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과 함께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경찰청의 학교폭력 적발 및 조치 결과에 따르면 2013년 이후 강원도에서 학교폭력으로 검거된 인원은 2,500명입니다. 또 학교폭력 사범은 2014년 571명, 2015년 437명 등으로 줄다가 지난해 518명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학교폭력 실태가 심각해지면서 학교폭력 그 가해자에게 좀 더 엄한 처벌을 해야 된다. 이런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죠. 네, 현행법은 만 18세 미만으로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량을 완화해 징역 15년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살인 등의 특정 강력범죄에 해당해도 최장 20년으로 형량을 제한하는 등 미성년자 특례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폭력이 흉포해지면서 최근 소년법 개정에 대한 논의까지 발생했는데요.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협의회 강원센터 문효빈 소장 통해서 피해자 입장에서의 학교폭력 실태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최근 무차별한 폭력 때문에 국민적 공분을 샀었죠. 학생이 좀 어리다는 이유로 학교 폭력을 이게 장난으로 치부해버리거나 사안을 이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안 조사 처리 과정에서 초반에 이거를 잘 못해서 심각한 갈등으로 커지는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일단 도교육청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아동폭력이나 가정폭력, 성폭력 등은 이 피해자를 보호해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돼 있는데, 제도적 장치가 돼 있는데 학교 폭력에만 그런 제도적 장치가 없어서 사실 피해 학생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피해자 가족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가해 학생의 선도와 교육에만 좀 집중을 했다면 이제는 힘들어하고 있는 학교 폭력 피해 학생이나 가족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어떤 법적인 보호 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교원들이나 학교에서 엄정한 교육적 인식과 함께 그에 따른 적절한 자치원의 처벌이, 그러니까 아이가 어리다고 해서 아주 경한 징계들만 내리거나 이런 것보다는 그 사안에 맞는 적절한 자치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이 학교 폭력 수위가 도를 넘어서면서 이제 뭐 근본적인 대책을 재검토해야 된다. 자, 이런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동안 이제 도교육청에서도 학교 폭력을 줄이기 위해서 뭐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었죠? 네, 도교육청은 올해 학생 참여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표방하고 지원 학교를 지난해 249곳에서 올해 351곳으로 늘렸습니다. 이외에도 어깨동무 학교, 어울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언어 사이버 폭력 예방을 위한 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피해 학생 상담 치유를 위해 위클래스를 확대 배치하고 위센터 가해자 특별 교육도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도리 넘는 학교 폭력이 근절되지 않으면서 다각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학교 폭력 사건 발생 이후 도교육청의 학교 폭력 대비책에 대해 도교육청 안전지원과 이상철 장학사 통해 들어봤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학교 폭력 사안이 증가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저희는 꾸준한 학교 폭력 예방 교육과 법률 교육으로 학생 사안에 대한 그 법률적 민감도가 아주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장난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학교 폭력으로 신고가 되고 있고요. 요즘에 장난이 심한 짓궂은 아이가 학교 폭력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그 효과가 조금 더디게 나오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대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관계 중심 생활 교육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담임교사의 행정 업무를 최대한 줄여주고 있고요. 그 시간에 학생 상담과 또 학생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적 생활교육, 긍정훈육법, 또 비폭력 대화법 등을
도입해서 선생님들께서 학생들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얘기해 보니까 도교육청에서도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뭐 부심한 좀 그런 흔적이 보이는데요. 그 지역 사회에서도 뭐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네, 교육 당국 차원에서도 대안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이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이 미디어 등을 통해 폭력을 쉽게 노출되면서 자신의 일을 합리화하는 경향이 나타내 죄의식이 결여되는 성향을 보이기도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가정과 학교는 물론 사회 전체가 이들의 윤리와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청소년 강원 상담복지 강원센터 우경민 소장 통해서 학교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전문가 견해 들어보겠습니다. 학교 폭력이 점차 저연령화 되어가고 있고 내 아이는 괜찮겠지 하는 그런 안일하다고 할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어떤 문제가 터질 때만 부모들이 개입이 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켰을 때 결과를 해결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실은 중요한 것은 예방적인 차원에서 과연 사회가 가정이 또 학교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그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교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담임 선생님인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담임 선생님이 아이들 각자에 대해서 얼마만큼 파악을 하고 있는지. 이제 아이들에 대한 연계가 저희들 사실 되지 않으면은 학교에 있는 청소년들 어떤 어려움이나 상담이 필요한 아이들을 저희가 할 수 없고요. 조금 더 아이들이 이런 요즘에는 상당히 많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이런 것이 필요하다 하고 부모님들이 좀 더 인식을 하고 학교에서도 그런 인식을 갖는다면 저희들도 도움을 많이 주고 싶은데 연계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렵고 발굴이 어려운 상황이라 그런 부분들이 협조가 더 많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뭐 교육 현장에서부터 변화가 필요하다는 이제 그런 의견인데 그 학교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좀 시급한 때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네, 이 철없는 행동만으로 간주하기에는 사안의 경중이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청소년 행태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정비도 필요하겠고요. 또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갖고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서 노력해야겠습니다. 네, 학교 폭력 그 피해자는 사실은 평생을 고통 속에 살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가해학생들한테 이제 뭐 왜 그랬느냐 이런 거는 장난으로 그랬어요. 뭐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학생들에게 장난과 폭력은 엄연히 다르다는 거 그것도 좀 어려서부터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